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변액보험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네요. 변액연금보험의 10년이 경과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얼마인가? 최저사망보험금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보험료의 납입기간이 10년, 120개월이네요. 매년 50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면 기납입 보험료 전액은 120 곱하기 50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이 되겠네요. 기본 사망보험금은 2천만 원입니다. 계약자 적립금 5천만 원이네요. 변액연금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을 하게 되면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 해서 2천만 원과 5천만 원을 합친 7천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 적다면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하죠. 근데 7천만 원이니까 얘가 더 크네요. 그죠? 기본 일단 7천만 원을 받는데, 최소 사망 보험금은 기납입 보험료의 120%를 보상하는 옵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에 120%니까 7,200만 원을 보상을 하네요. 그래서 기본 사망 보험금 2천만 원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이 7,200만 원보다 더 많다면 기본 사망 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을 하겠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120%인 7,200만 원이 더 크기 때문에 7,200만 원인 기납입 보험료의 120% 7,200만 원을 최소 연금으로 연금보험에서 최소 사망보험금으로 보증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 일시나 보험 추가가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시나 보험 추가가입 방법은 주로 보장성 변액보험에 적용이 되는 거죠.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자, 1번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경우에는 변동보험이 크게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시나 보험 추가가입 방식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네요. 2번 그런데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계약자에게 해줘야 합니다. 얘도 맞는 특징이죠. 3번 계산된 변동보험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재계산하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없어지죠. 누적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누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얘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자동적으로 4번이 되겠네요. 변액연금보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변액연금보험은 가산 지급 방식이죠. 제가 앞서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시나 보험 추가가입 방법은 바로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과 같은 보장성 변액보험에 적용이 되는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투자 수익률은 주식과 채권의 운용을 해서 나는 전체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거기서 뭘 빼야 됩니다. 각종 비용이 있겠죠. 어떤 게 있습니까? 운용보수, 각종 관리보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최저보증에 따른 보증 비용을 다 뺀 나머지 수익률을 우리가 순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서 공시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제외한 수익률이 바로 순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자, 변액보험에서 해지 환급금의 경우 해지 시점의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을 차감하는데 최대 몇 년까지 적용하냐,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7년이 되겠습니다. 7년. 예, 7년.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예,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맞는 거 한번 살펴보죠. 1번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료를 추가 납입,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대표적인 특징이죠. 바로 1번이 맞는 일단 지문인 것 같네요. 2번 적립형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그래서 2번 일단 틀렸고요. 3번 특별계정 운영 보수는 매일 좋습니다.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차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이 되겠죠.
4번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인들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되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죠. 자, 변액보험 상품의 종류, 변액연금이냐 종신이냐 유니버셜이냐에 따라 가지고 투입되는 보험료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번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혼합형이냐 인덱스형이냐에 따라서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잠시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연령. 자,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위험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위험보험료가 점점 많아지죠. 많아지기 때문에 위험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실은 특별계정에 투입되어서 운용되는 보험료는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납입기간, 연령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입되는 보험료 영향을 줍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변액보험 공시실의 조회 내용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1번 전일의 기준가격. 오늘의 기준가격이 얼마입니까? 1,045원이죠. 근데 전일보다 3원이 올라서 1,045원입니다. 그러면 전일의 기준가격이 얼마입니까? 3원이 올라서 1,045원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3원을. 1,04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은 해당일 기준가격 곱하기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해서 산출을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를 몇 개 가지고 있니? 이 말입니다. 그죠? 1,000원짜리 3개 가지고 있으면 3,000원어치 가지고 있네? 바로 이게 계약자 적립금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 이게 기준가격이죠. 몇 개, 3개 이게 바로 보유 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3번은 뭐가 틀렸는지 보죠. 펀드의 최초 개설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펀드가 개설이 되고 총 누적 수익률이 4.5%입니다. 근데 연 환산 수익률은 3%예요. 자, 1년에 한 3% 정도 나서 총 4.5가 되려 그러면 1점하고도 5년 정도가 지나야 3%가 4.5가 되겠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경과한 것이 아니라 1.5년 정도 경과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전일보다 하락을 한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 가격이 올랐잖아요. 오늘 상승했잖아요. 상승하면 당연히 누적 수익률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의 유형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인덱스형 어떤 거겠습니까? 주로 코스피 200에 연동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 코스피 200 벌써 딱 정답 나왔죠. 펀드 수익률이 목표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인덱스 주식형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자산평가 방법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좌당 기준가격 방법을 사용하여 펀드 적립금을 산출한다. 맞죠? 좌당 기준가격. 2번 당일의 기준가격은 전일 말, 당일 말이 아닙니다. 전일 말 어저께 마지막 끝난 특별계정의 순자산을 총좌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이것도 맞네요. 3번 매월 동일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면 증가하는 보유자 수도 동일하다. 이거 우리 아까 OX 문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죠. 동일한 금액이 투입이 되더라도 기준가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환산되는 보유자 수는 달라집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이 되게 되면 보유 좌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준가격 1,000원짜리 3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1,000원이 1,500원이 됐다. 이 말이죠. 기준가격이. 3개가 4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기준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청약철회 기간 내에 승낙. 청약철회 기간 내에 승낙이 된 경우와 청약철회 기간이 끝난 이후에 승낙된 경우가 다르죠. 투입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청약철회 종료일 플러스 1
영업일. 이거는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표로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후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오, 얼핏 보기에는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습니까? 연금이 개시되고 난 이후 후가되게 되면은 추가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까?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에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죠. 요거 함정입니다. 2번 선납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의 특별 개정 시점은 동일합니까? 선납보험료는 특별 개정 투입 시점이 언제입니까? 매월 계약 해당 일이죠. 추가 납입 보험료는요.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2번은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특별 개정으로 투입되기 전까지 선납보험료. 선납보험료는 일단 일반 계정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정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평균 공시이율로 이자를 계산해서 계속 붙여줍니다. 그래서 계속 이자가 붙다가 그 다음에 매월 계약 해당일이 되게 되면 그 월에 해당되는 보험료만큼을 빼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변액연금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특별 계정으로 바로 투입되지 않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죠.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투입이 됩니다. 32번 보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에서 중도 해지를 했는데 아직 보험계약 대출금이 남아있다. 근데 해지 환급금을 전부 다 줘버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 대출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해지 환급금에서 계약 대출금을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2번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투자 실적이 좋았을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3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횟수 등에 따라 해지 환급금 당연히 달라집니다. 보험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투자도 많이 한 거죠. 보험료 납입 횟수가 한 번 납입한 거하고 100번 납입한 거하고 해지 환급금이 같을 수가 없죠. 일단 맞는 질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해지 환급금을 지급한 기납입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이 다 빠지죠. 그래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해서 이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해지 환급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변액보험의 계약 대출 이자 전액이 특별계정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빠지죠. 뭘 빼고 이자에서 뭘 빼고 특별계정을 투입합니다. 이게 뭡니까? 수수료죠.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2번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뭐 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할 수 있다.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단 2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해당 계약 해지 환급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 받을 수 있다. 얘도 맞는 얘기네요. 기납이 보험료 일정 범위 내 아닙니다. 4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 해지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폐지 펀드의 폐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폐지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었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폐지될 사유로 인해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거 누가 잘못했습니까? 폐지의 상황이 되게 되면 실은 계약자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얘는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산가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운용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경우에도 폐지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는 각 특별배정 펀드를 폐지할 경우에 안내문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뭐 오늘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 통지를 안 하게 되면 계약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4번 폐지 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해지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전혀 계약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해지가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상식이네요. 그죠? 핀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 오픈 뱅킹에 대한 얘기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경영공시와 경영공시의 종류, 결산 분기, 수시공시. 이 각각의 공시 종류에 따른 공시기간이 알맞게 맞게 연결된 것은 자 결산공시는 공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결산공시죠. 분기공시는요. 분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시공시는요. 즉시. 그죠? 가가 B네요. 가 B. 나는 C가 되니까 틀렸고요. 다는 A가 돼야 되는데 C가 됐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약간 좀 도덕적인 내용이긴 한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에 완전 판매를 위한 모니터링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되죠.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2번 변액보험 상품 판매 시 변액보험 판매 자격 보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안 되겠죠. 3번 변액보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 매년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죠. 4시간 보수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판매 전에도 4시간 교육 받아야 되죠. 4+4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 모범 판매 기준에 따라서 변액보험을 원금손실 가능성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자 보호를 받는 상품은 무엇입니까? 1번 퇴직보험 가능합니다. 법인인 보험계약 안 되죠. 보증보험 안 되죠. 변액보험 주계약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38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관련 비용과 차감 부과되는 기준에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특별계정 운영 수수료는 특별계정 적립금에 비례를 하는데 가입금액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네요.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적립금에 비례하고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은 보험 가입금액 내지는 또는 적립금에 비례합니다. 위험보험료, 기본보험료에 비례를 합니다. 정답은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자, 어떤 경우입니까? 1번 경영개선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개선 요구가 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못하나? 예금 지급을 못하나? 상관이 없죠. 얘는 경고받은 거니까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는 건 아니죠. 예금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계약을 이전을 해서 성사가 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다른 회사 넘어갔죠. 그러면 그 회사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금보험사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인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인가가 취소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금융기관 업이 허가가 취소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금융기관이 이거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예금보험사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사고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부터 40번까지 실전 문제풀이 저하고 두 번째 시간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교재를 전혀 안 보시면 실은 다 헷갈립니다. 반드시 교재를 보시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제 오답이 난 경우는 반드시 교재를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면서 서로 크로스해서 여러분께서 보신다면 변액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조금 쉬워졌다? 조금 수월해졌다? 아니면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추세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전달드리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